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장대한 분노 첫 24시간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번 작전에 동원된 첨단 자산 25종을 공개했는데요.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B2를 비롯해서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미군의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이란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objectives are clear. First, we're destroying Iran's missile capabilities, and you see that happening on an hourly basis. Second, we're annihilating their navy. We've knocked out already 10 ships. They're at the bottom of the sea. Can never obtain a nuclear weapon, and I said that from the beginning. 네, 미군 중부사령부 SNS를 보면은 뭐 타격하는 모습이라든지 무기 사진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차두현 부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보니까 좀 센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출동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그 리퍼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은요. 무엇보다 이제 그 이란 그 수뇌부의 동향을 적시에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란이 지금 어떤 그 대응을 꾸미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자산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F-16 같은 경우 실적인 타격 자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F-18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항모에서 발진을 해서 언제든지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뭐 비행기를 가지고 같은 항공기를 가지고 저항할 경우에는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공 전투기가 있죠. 그게 F-22 랩터입니다. F-22도 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란의 주요 그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 쓰였던 B2 전략 폭격기. 이건 일단 고공에 굉장히 폭장량이 한 18톤에 이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웬만한 시설들은 한 번의 폭격만으로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보면 감시 정찰 탐지, 그리고 전자전, 그리고 정밀 폭격, 그리고 상대방의 그 대응, 요격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모든 전력이 총출동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모든 전력이 총출동해 있다. 특히 미군은 일명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 그리고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B2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각각 따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 폭격기로도 유명합니다. B-1B 핵전략 폭격기들은 한밤중에 조선동해 상공으로 날아들어 우리 측 대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에 미친 듯이 돌아치웠습니다. Target is command post. 네, 실제로 미국 공군에서는요, 2017년에 김정은의 주석궁 타격을 가정한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B1과 B2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부원장님께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대체 어떤 위력이 있는 폭격기이길래 북한이 저렇게 두려워하는 건가요? 네, B1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속도예요. 속도의 문제고 가변익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1이 순간적으로 기동을 해서 북한의 주요 거점 지역을 들어갔다 벗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북한 방공망이 이걸 반응할 시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B1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핵 탑재를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약간의 개조가 필요해요. B2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핵 투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B1처럼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B2가 그 이란 핵시설을 폭격을 할 때도 이 공격 징후 자체를 이란 내에서는 거의 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는 그 속도와 행동 반경을 중심으로 상대를 제압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양쪽 다 모두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의 지하 벙커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쓰인 것도 B2라고 하던데 그건 어떤 기능을 통해서 무력화를 했던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지하 벙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히 폭발력만 가지고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흔히 우리가 벙커 버스터라고 얘기하죠. 이 중력과 속도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지상으로 뚫고 들어가는 지상 그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는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폭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벙커버스터 폭탄 자체를 이 탑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지하 깊숙이 숨은 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어떤 하메네이가 폭사되는 과정에서는 B2의 벙커버스터 기능이 좀 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핵시설에 일단 12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는데 이번에 이제 B2가 쓰였다. 이런 것들을 미군이 밝힌 상황인 거죠? 네. 늘 그런 식으로 지난 6월 달에도 그 14개의 벙커버스터탄을 그 포르도나 그런 핵시설에 이렇게 썼는데 B2 벙커버스터탄이 워낙 무게가 묵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을 이용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무게도 네. 무겁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 그러면 보통 폭격기들은 많이 실지도 못합니다. 근데 B2 폭격기는 폭장량이 18톤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벙커버스터탄도 두 개 정도는 싣고 이렇게 기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B2 스텔스기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마두로 체포작전에서도 투입이 됐었던 이제 B1B 전략 폭격기도 활용이 됐다고 하는데 계속 B1, B1B, B2 이런 얘기를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능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요, 부원장님 어떤 네? 기능을 좀 쓰기 네, 위해서? 일단 폭장량 자체는 B1이 B2보다 우세해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요. 예. 그리고 이게 폭탄 이외에도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20기 이상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항 미사일을 이용한 상대방의 주요 전략 거점의 타격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B1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의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서 그 방공망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 적의 거점에 진입을 해서 그만큼 벙커버스터 같은 것을 B2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직접 공격에도 동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군이 또 AI를 활용해서 이번에 네. 작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AI 클로드를 또 활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다양한 전투 시뮬레이션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변수들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컴퓨터의 AI가 하는 그 머신러닝을 통한 그 변수들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네.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한 그러니까 오차 없는 공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타격을 할 때요. 예.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융합을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어느 곳에 과연 상대방의 핵심 무기들이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상대방의 주요 요인들이 몰려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타격을 해야 가장 성공률이 높은지 예. 그리고 1000여 개 이상의 이 목표를 타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격해야 될 목표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잡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거를 인간이 판단하면은 아무래도 이 결정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고민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AI가 결정 자체를 하진 않지만 빠른 그 판단과 그리고 결심을 내리게 해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충분히 이제는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예. 인간이 수집한 정보를 다 딥러닝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빠른 판단을 구하는 데는 좀 네네.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렇게 전략 자산들이 꽤 많이 출동을 했는데 이란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의 어떤 사거리가 11,000km 정도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11,000km 정도로 가야 미국 본토에 닿는데 사거리는 최대 2,5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부원장님,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란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직접 미 본토는 타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예. 범위 내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들 이게 1차적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주로 이제 민간 산업 시설들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미군이나 민간인들의 피해가 유발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나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오히려 군사작전을 종료하라는 압력이 미국 국내 정치적인 압력이 생겨나게 되겠죠. 네. 이걸 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란은 실제로 탄도미사일 정도로만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그렇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저 미사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사일 공격 능력은 네. 지금 이 최근 작전에서 군 수뇌부 자체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무기를 쓸 수 있는 역량은 지금 굉장히 내려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자폭용 드론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폭용 드론을 그래서 활용 중이다. 이란 공습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